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가운데 현재 포스트 바이든 1순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했습니다. 미국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되자 트럼프 지지율은 51%로 0.1%포인트 낮아졌는데요. 여기서 격차가 더 줄어들지 또는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 해리스의 경제정책 시각과 연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세금 인하가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고 증시 호황이 중산층을 뒤처지게 했으며 트럼프의 무모한 무역 정책이 농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됐다고 주장한 만큼 해리스가 바이드노믹스보다 더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대표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레벨을 높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건데요. 오늘 유럽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전략가는 증시 랠리 끝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S&P 500 지수가 5,400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는 실업률 상승을 주목하며 경기 사이클이 끝나가는 신호라고 지적했고 노동시장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와 또 글로벌 IT 대란 등으로 미국 시장을 바치고 있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컸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변동성을 더하면서 시작한 오늘 시장이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고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새로운 경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성장과 물가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또 테슬라나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부분 잘 대비를 해서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5개월 만에 깜짝 인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표인 5년 만기 LPR은 연 3.85%로 0.1%포인트 낮췄고 신용과 기업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1년 만기 LPR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연 3.35%로 결정했는데요. 시장은 중국 정부의 오늘 조치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의도인 것은 알지만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주 공산당의 3중 전의 개혁은 물론 대출 우대금리 0.1%포인트 인하는 시장이 원하는 빅뱅이 아닌 리틀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관할 지역의 경제 활동을 추적한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추적하고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을 활동하는 데 유용한 이번 보고서상 6월의 국가 활동 지수는 예측치인 마이너스 0.09보다 높은 0.05로 나왔습니다. 12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의 입찰이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6시에는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경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는 이번 주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쭉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주말간 일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주말 잘 보냈고요.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또 굉장히 좀 핫 뉴스, 빅 뉴스가 좀 있었죠. 바이든이 예상대로 일단 좀 낙마를 했고요. 부통령이 지금 조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하락을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주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될지 지표 정리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DP 좀 보시면요. 자, 중국 대출 금리 오늘 일단은 앞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대출 금리가 일단은 조금 대출 금리가 조금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내줍니다. 기업에 대출을 내주는데 이 금리를 마이너스 0.1포인트 낮춰졌습니다. 낮춰졌는데 낮춰졌기 때문에 일단 항생하시는 분들 오늘 오전에 항생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올랐어요. 우리가 차트 잠깐 좀 볼까요? 네.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 차트인데요. 항생 차트 대출 의대 금리가 일단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조금 풀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쭉 지금 조금 한 400포인트 정도, 400틱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는데 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시기이거든요. 근데 고작 이제 0.1% 내린 겁니다. 고작.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빅이 아닙니다. 빅이 아니고 리틀이라는 표현을 좀 썼죠.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진짜 정말 어떤 획기적인 경제 정책 요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만 일단 이게 오르는 현상이 될 거예요. 내일이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루짜리 그냥 빅뉴스입니다. 하루짜리 뉴스이기 때문에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 매주 화요일 날 하죠. 화요일 날 10시 10분에 항생 공개 방송 제가 할 텐데 여기서 또 매도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서 항생 일단 하는 방법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도 제가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지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 0.1%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항생이 조금 상승하는 이런 기운. 내일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자, 내일 일단 23시에 주택 판매 지표 있고요. 주요 지표들만 제가 일단은 골라드리기 때문에 주요 지표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 22시 45분에 제조 구매자 지수, 23시에 신규 주택 판매, 23시 30분에 5일 재고 지표. 수요일 날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실전 매매 들어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실전 매매 들어가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뉴욕장이 시작하는 22시 30분 이후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든다. 시장이요. 엄청 많이 흔들릴 겁니다. 최소한 언제까지요? 22시 30분에서 2030까지는 엄청 많이 흔들고요. 그럼 23시 이후에는 우리가 추세를 주느냐? 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왜? 얘네들이 주요 지표기는 한데 굉장히 틱수가 많이 가는 지표들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일단은 굉장히 21시 이후에 뉴욕장 시작 전에 어떤 단기 추세 분명히 나옵니다. 단기 추세를 일단 빨리 들어가서 익절을 실현하시고 뉴욕장 이후에는 안 보는 전략 요거를 좀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까지 일단은 제가 내일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내일 오전에 일단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목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인데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하이라이트는 아니죠. 이건 뭐 주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겁니다. 이거 분기 GDP. 자, 지표 3대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 3대장 실업률, 비농, 그다음에
GDP인데 이게 뭐예요? 분기 GDP예요. 분기 GDP. 분기 GDP는 뭡니까? 1, 2, 3월. 4월에 발표되는 것. 그 다음에 4, 5, 6월, 7월에 발표되는 거. 이게 분기 GDP. 굉장히 센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플러스 분기 GDP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보다 더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PCE도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페드가 물가지수를 파악할 때,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PC입니다. CPI가 아닙니다. PC거든요. 요것도 하이라이트, 목요일도 하이라이트. 이렇게 일단은 지표. 자, 지표 여러분들 화요일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일은 뭐가 중요해요? 매매 빨리 끝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표 관련해서 머릿속에 딱딱 넣어두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목요일, 금요일은 적극적으로 붙는 날. 그리고 뭐예요? 수요일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붙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되실 거고. 자, 지금 여기 지표 정리 제가 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오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요거 지표 정리한 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보셨다시피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와 또 경제 성장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인데 이런 지표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바로 마스터님이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4일 연속 하락한 지수인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개장 직후에 19,959선까지 올라갔고요. 개장 이후에 또 가파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9,882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또 바로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10시 50분경 20,26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소폭 하락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1.09% 정도 상승한 19,9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또 우리 마스터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나스닥인데요. 지난주에 하락했었던 그런 하락분을 또 다시금 다 만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쯤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고민하셨나요, 마스터님? 네, 그건 아닌가요? 고민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차트 준비하고 있다가 예. 차트 잠깐 보죠. 예, 네. 거두절미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월요일은 거의 90% 관망입니다. 자, 일봉상 조금 보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패턴의 반복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죠. 지금 4월 달 자리였는데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제가 라이브로 35,000틱을 보여드렸거든요. 35,000틱이요. 35,000틱 내려가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1.6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무너지리라고 보고 이거 청산을 안 했어요. 예, 제가 강연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무너질 것이냐가 문제예요. 지금 보면 지금 1년 반 동안 61선과 21선. 그러니까 좀 크게 볼게요, 차트를. 자, 1년 반 동안 보시면 여러분 여기입니다. 61선과 21선을 지금 지탱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 21선하고 61선을 다 뚫는 지역. 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35,000틱의 전설이 여기입니다. 35,000. 35,000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100틱 드시기도 힘들잖아요. 35,000틱이에요. 제가 청산을 안 했습니다. 더 내려갈 줄 알고. 자, 중요한 순간이 지금 여기가 왔어요. 지금 여기가 왔는데 아직 61선을 터치는 못했지만 지금 유수의 기관들이 S&P 아까 그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죠? 밑으로 떨어질 거다.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자, 매크로 시장 분석,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기본적 분석. 그리고 플러스 기본적 분석 모르시더라도 제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금리 인하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해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해요?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금리 인하를 왜 할까요? 앵커님. 금리 인하를 예. 이제 돈을 다시금 어떤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네,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유동성을 유동성 공급. 네, 네. 유동성 공급이거든요. 유동성 공급. 역시 이제 그 수개월 하시니까 실력이 팍팍 오르셨는데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럼 유동성 공급을 왜 할까? 어느 상황에서 할까? 시장이 어떤 컨디션일 때 할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여러분?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해서 다시 증시가 펌핑한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매크로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철저히 기본적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경기 사이클. 이거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시기의 차이일 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9월 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9월에 하든 아니면 제가 예측한 대로 9월에 하든 아니면 제가 예측한 대로 2025년 1분기에 뭐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오르느냐 아니면 61선까지 가서 이거를 뚫고 진짜 하락장의 변곡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차트의 모습은 그리고 앞으로의 봉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봉의 모습은. 자, 지금 데드 크로스 일단 나왔습니다.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일단 여기 61선까지 갭이 좀 있죠. 61선 생각 안 하시고 바로 여기서 뭡니까? 다시금 올려서 전고 라인까지 간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 1번. 자, 2번과 3번이 있는데요. 2번과 3번은 하나의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뭐냐? 61선까지 떨어진다가 2번과 3번. 자, 그럼 2번은 뭡니까? 과거와 똑같이 61선 안에서 흐름을 타고 뭐 살짝 깨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저기서도 깼으니까 61선에서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 2번. 자, 3번은 여기에서 뭡니까? 흐름 탔는데 금리 인하나 이런 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게 3번. 3번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떤 구간이 되느냐. 여기가 변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변곡이에요. 여기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뭐 어떤 시기가 맞아 떨어집니까? 여기에서 떨어져서 여기에서 무조건 막 무슨 역부이자 반등으로 어떤 지수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지수가 역부이자 반등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뭡니까? 떨어지다가 횡보 박스 치고 눌림 주고 떨어지다가 눌림 주고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눌림 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횡보 박스 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요 시기가 플러스 돼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지금 2024년 7월입니다. 7월 다 갔죠.
여러분 2025년 1월, 2월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까? 반년 남았거든요.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 혹은 1분기에 경기 침체를 선언할 수 있다, 오피셜로. 그럼 오피셜로 선언하기 전에 어차피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기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25년 상반기 1쿼터 제가 왜 말씀드렸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일요일 날 주말 특강 했을 때 기사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2025년 1, 2분기 말씀드리고 그 1, 2월 달 말씀드리고 3개월 있다 패드워치에서 기사 떴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단 시나리오 1 기술적으로 시나리오 2, 3는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떨어진 다음에 위로 가느냐, 다시 과거와 똑같이, 혹은 여기서 그대로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밑으로 꼬꾸라치느냐. 요 1, 2, 3 일단 굉장히 중요한 7월 달이 될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또 하락을 하게 될지 그 증시의 변곡점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달이 바로 7월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또 짜야 하는 시점이 바로 7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현재의 또 상황과 그리고 대응 전략들 잘 짜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성균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관망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골드 전략도 오늘 세워주신다고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또 팻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 자, 준비해 주시고요. 골드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관망일 수밖에 없고. 네. 잠깐 차트 볼게요. 오늘은 네. 뭐 관망 사인 거의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3주 전부터 그어드렸던 이제 기준선인데 2,390 정도입니다. 그죠? 2,390을 여기에서 이제 지탱을 하면 여기 일단 뚫었고 여기서 지탱하면 위쪽으로 일단은 신고점 갈 거다. 말씀 일단 드렸고요. 전고 라인 위로 갈 거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신고점 찍고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2,390이 일단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느냐,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일단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지 라인 후에는 그 지지 라인이 뚫린다라고 하면 요 이제 그 일목상 여기거든요. 일목상 여기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다시 골드 매매하면서 조금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단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일단은 2,390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2,390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오늘 일단은 보셔야 되고, 자, 중요한 게 지표가 있었죠, 그렇죠? 자, 목요일 날 뭡니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분기 GDP가 있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날 PC 있죠, PC가 일단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일단 중요한데 요거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는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한 전략 보면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똑같아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일단 하이라이트인데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이제 그 성견 차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성견 차트에 의해서 매수 신호입니다. 신호 따라서 일단은 가시면 돼요. 요 신호의 로직은 제가 뭐하고 뭐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이평선과 거래량의 조합입니다. 이평선과 거래량의 조합이거든요. 자, 골든 크로스면은 매수 신호만 나오고 데드 크로스면 매도 신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평선에 따라서 매수의 방향과 매도의 방향을 일단은 읽어주고 플러스 뭡니까? 거래량이에요. 자, 해외 선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과 타점이다. 방향과 타점이다.
방향은 뭐가 결정하느냐? 당연히 이평선이 결정을 하죠. 당연히 이평선이 결정을 하는데 이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뭡니까?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수 쪽으로의 거래량이 넘치면 매수 쪽으로 타시면 되고 매도 쪽으로의 거래량이 많으면 매도 쪽으로 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차트, 성견 차트, 신호, 매수 신호는 매수에만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직이 어떻게 되죠?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캔들인데 자 1초 만에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냥 여기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표 매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뭡니까? 매수 신호, 매수의 양봉,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수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익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수익 내시는 거 충분합니다. 요 두 군데 포인트 여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이게 뭐예요? CPI 기준이에요. CPI 기준. CPI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뭡니까? PC, 분기 GDP, CPI보다는 약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요일, 금요일 적극적으로 매매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일단은 보인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익 낸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7월 11일 날 실제로 제가 수익 낸 구간을 일단은 보여드릴 거니까 내일도 이제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요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 상세히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없는 그리고 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4달에 한 번 있는 그런 이벤트 날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2,490달러 지지 저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이 찬스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법과 또 해법들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니까요.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이 오늘은 항생과 다우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전략 다 관망일까요, 마스터님? 네. 항생과 다우? 아니요. 아니에요? 항생은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러면 팻말 갈까요? 예, 굉장히 놀라시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생. 항생 가죠. 예. 네, 항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네. 항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르기는 올랐어요. 일봉이거든요. 항생이 오늘 오르기는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오늘 그 주간장 일봉이고 요게 이제 야간장 일봉입니다. 야간장 일봉. 야간 일봉. 그러니까 오늘 좀 오른 거는 맞아요. 한 400개 정도 올랐는데 지금 야간은 뭡니까? 지금 이제 음봉과 양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는요. 내일 당장 음봉으로 매도 쳐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음봉으로 매도 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항생은 항상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기본적 분석 많이 해드리는데 기본적 분석 위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중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홍콩이 소중국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종속되어 있고 지금 이제 중국 본토에 외국 자본이 못 들어가면 이제 우회 상장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우회 상장처럼 들어가는 자본이 이제 홍콩 지역입니다. 홍콩 지역이니까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중국 기본적 분석은 제가 중국 경제공작 회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리버스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 기업 규제를 그렇게 하는데 기업을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막 GDP 막 몇십 프로 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중국도.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상으로는 일단은 매도 지역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 내일 제가 10시 10분에 보여드릴 건데 뭡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견 차트에 항상 신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 기법에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수렴과 발상 기법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신호, 성견 차트 신호 로직이 있습니다. 1, 2, 3, 4 네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3번까지는 저도 이평선 매매 기법을 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해요, 제가. 왜 하지 말라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면 이평선 다 찍고 이평선 다 뚫어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평선 매매는 지금 지양을 하시는 게 맞고 대신 이평선 매매를 그럼 못하면 뭐를 하느냐? 제 차트상에서 신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시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산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돈은 언제 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도장 때. 매도장에서 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지금은 일단은 지키는 걸로 지켜내시다가 매도장 오면 그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붙으셔야 돼요. 언제처럼요? 혹시 코로나 때 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4월에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때 정말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진짜 억 단위로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요. 항상 차트와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여기 들어가서 수익 쭉쭉 이렇게 쭉쭉 내시는 요 전략. 이 차트를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지금 제가 해선의 정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조금 마련했거든요. 예, 그거 일단은 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 상황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내일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한테만 일단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하게 된 계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세요. 복귀하세요. 차트 보셔야 됩니다. 손절 잘 거셔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될지 그 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견 선생의 해외 선물의 정답 사전이라는 걸 일단은 좀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네. 해선의 정답 사전. 네. 너무 먼저. 자,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자, 매주 일요일 제가 모든 중요 지표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화요일 날 이게 있고 수요일 날 이게 있고 목요일 날 이게 있고 금요일 날 이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표가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지표가 안 중요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서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렸죠. 자,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제가 첫 번째 한 겁니다. 오늘 수요일에 22시 45분부터 23시까지 3개의 지표가 몰려 있었고 3개의 지표가 몰려 있는 이 시간 22시 30분부터요.
22시 30분부터 23시까지 30분 동안 3개의 지표가 몰려 있었고 이 3개의 지표가 굉장히 시장을 많이 흔들 거다. 그러면 이 지표들이 다 발표가 난 이후에 23시 이후에는 그러면 안 흔들고 추세가 나오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표가 이때 있다. 그리고 대응 전략은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머릿속에 이게 있는 사람과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수익을 얻을까요? 아니요. 수익을 못 얻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흔든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내지 2번 진입해서 손절이 났다고 쳐요. 손절이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손실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그냥 스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냥 무조건 매매만 합니다. 예, 그냥 자리 찍어가지고 10번이건 20번이건 그냥 들어가 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머릿속에 이런 지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10번, 20번, 30번 그냥 붙어버립니다. 이거 수익 날까요, 이거? 안 납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여기도 수익 안 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50만 원이네, 없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스탑이 되죠. 스탑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리스크 관리 된 상태에서 스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로스컷. 로스컷이 나서 그냥 강제적으로 스탑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셔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단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 선물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어느 정도 흔드는지,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지표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한두 번 정도 손절이 나가면 스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제가 한 주의 지표를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크로 시장 분석,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그 마켓워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2022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3개월 있다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1분기에 오피셜로 발표를 한다는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까지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마냥 계속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7월 말,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들어오시면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7월 말부터 일단은 일주일간 제가 배포를 할 테니까 이거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해선의 정답 사전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 분석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도 있어야 되겠죠. 자, 뭡니까? 지난주 차트 복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립니다. 자, 다 제가 적은 겁니다. 실제로 차트 복기를 제가 해드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시지 않나요? 내일 일단 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차트 복기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지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제가 전부 다 차트 복기 해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 제가 차트 복기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렴 구간에서 꽈배기 존이니까 진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수렴 후에 발산을 일단 하게 됐는데 발산의 타겟점, 타점 여기에서 찍어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횡보, 박스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여기 방 보이시죠? 실제로 여기에서 정확한 타점으로 골드 백틱 익절 청산한 내용까지 제가 일단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만 하는 단방향이에요. 차트 복귀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세요라고 한 단방향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떤 마스터님들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복귀를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학원 막 다닌다고 과외한다고 성적 절대 들지 않아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뭘 해야 됩니까? 자습을. 그렇죠. 빙고. 자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습해요? 매일매일 자기가 행한 거래 내역을 스스로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찮으시죠? 하기 싫으시죠? 여러분들이 귀찮고 하기 싫은 걸 하셔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 나는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걸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귀찮고 싫어하는 걸 하셔야 성적이 느는 겁니다. 내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거래 내역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거래 내역 올리시고 플러스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왜 진입을 했는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적으시는 겁니다. 제가 적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진입을 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왜 컷이 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 내가 혼매를 했는데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을 해서, 자, 주요 시간 중요하죠? 키포인트. 주요 시간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해서 익절이 났어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럼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완전 못한 겁니다. 왜요? 원칙을 깼잖아요. 주요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가 큰 매매를 했다. 적으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자, 두 번째. 주요 시간 아닌 곳에 진입을 해서 손절 났다. 그럼 뭡니까? 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주요 시간에만 매매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주요 지표 시간을 간과하고 진입해서 큰 손절이 났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 나고 우리가 손실 났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계실 겁니까? 아니죠. 바꿔야 돼요. 뭘 바꾸시면 돼요?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지표 매매 시작 전에 주요 지표를 외우고 진입하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요 지표 언제 어떤 지표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상해 드리나 말씀드렸죠? 네 번째. 그러면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매매 횟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랑 연결돼요? 뇌동매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뇌동매매입니다. 뇌동매매. 뇌동매매에 대한 리스크를 확 줄여줍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했을 때 뭡니까? 내가 레벨업이 되죠. 어떤 레벨업이 돼요? 뭐 타점이 좋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홀딩을 잘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반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뇌동매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복귀하세요. 차트에 점 찍어보세요. 내가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업 때문에 그걸 많이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 폼 전부 다 제가 제공해 드린다고요. 일주일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그냥 적어 보세요. 계속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레벨업이 되실 거라고 제가 굳게 정말 장담을 해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과 폼은 제가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 관해서는 내일 방송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견 선생의 해선의 정답 사전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의 복귀와 또 공부를 도와주는 해외 선생, 그러니까 해선의 정답 사전, 폼 양식을 또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우리 마스터님이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주일간만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해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양식까지 받아가시고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 스스로 또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님이 선견 차트 신호 매매를 지금은 해야 할 때다. 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이 선교 차트 신호 매매라는 게 또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잠깐 PDP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이평선 매매 뭐 다른 보조 지표들 굉장히 많고 좋은 보조 지표들이 많은데 많이 흔들잖아요. 많이 흔드는 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손절은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근데 손절을 잡으면 아이러니하게 컷이 많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게 제가 예전부터 썼던 게 신호 차트예요. 신호 차트. 이제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내일 하루 종일 신호 차트 보실 수 있거든요. 신호 차트 일단 보실 수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로 일단은 구성이 되죠. 이평선의 조합. 이평선의 조합과 뭡니까? 거래량. 예. 이평선의 조합과 거래량으로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이 21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21, 5일. 그러니까 이 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어요.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는 뭡니까?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매도 존인가요? 매수 존인가요? 매도 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들어가야 됩니까? 컷이 나도, 손절 나도, 손실 나도 뭐 들어가야 돼요? 매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쓸데없이 뭐 저점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요. 사양 산업입니다. 자, 매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뭡니까? 매도 존에서는 매도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신호가 일단 나오죠?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매도 신호는 여러분 첫 번째 음봉가 올릴까요? 양봉가 올릴까요? 음봉가 올립니다. 그래서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 자, 양봉이라고 하면 뭡니까?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 진입. 자, 여기 미니다우 보면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해서 뭡니까? 쭉 수익. 예. 문제 없죠? 예. 주요 시간대에 플러스 뭐예요? 신호 매매를 통해서 이평선과 거래량을 동반한 신호를 통해서 손쉽게 우리가 방향과 타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뭡니까? 신호대로 매도 방향, 타점은 어떻게 돼요?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접목을 시킨 게 바로 성견 차트의 신호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개 방송 매주 화요일 날 있으니까 요거는 화요일 날 24시간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견 차트 신호 매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 무료 방송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 적용할 수 있는지도 또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번 주 딱 일주일간만 해선의 정답 사전 이 폼 양식을 또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성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상승 중이지만 7월 중에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61선과 21선 이평선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변곡점인 2,390달러 지지 저항이 중요한데 목요일에 나올 미국 2분기 GDP와 금요일에 나올 PCE 지표 확인 후에 방향성이 설정될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
LPR 0.1%포인트 인하가 오늘장 상승에 영향을 줬지만 이 정도 부양책은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큰 그림에서 매도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